안녕하십니까. 하야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상수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AI에 이어서 이제 로보틱스, 즉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에서 저희가 이제 로봇 산업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로봇 산업에 대한 간단한 교육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으로 이 성장 동력이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통 사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형태의 로봇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의 로봇은 전통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닌 굉장히 고화중이 필요한 작업에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협동 로봇, 즉 코봇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와 같은 이제 국내 로봇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협동 로봇, 즉 코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봐도 협동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는 성장 동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통 사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의 이제 시장 침투율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 협동 로봇 침투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제 5%에서 6% 수준이지만 2025년에 들어서는 이제 10% 중반, 2030년대 들어서는 이제 20%, 30%대까지의 시장 침투율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 사업용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는 반면에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활용 공정에 있어서 이제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침투율이 높게 전망되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로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서비스 로봇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설치되어 왔냐, 설치 대수 현황입니다. 실제로 이 운송 물류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 서비스 로봇 대수 탑재는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고 기존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어떤 국가가 현재 로보틱스 산업에 경쟁력이 있느냐에 봤을 때는 경쟁력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이 물량 측면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용 로봇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수요하는 것이 글로벌리 거의 50%에 가깝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산 로봇 물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현재 로봇에 의한 자동화 수요가 높은 국가인데요. 그런 미국도 이제 중국보다는 낮은 수요와 공급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요가 강한 국가,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개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CES에서 이제 로보틱스 산업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그 업체의 수라든지 아니면 그 무게감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인바디드 AI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AI 목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바디드 AI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다르게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챗GPT에 사용되는 인공지능보다 구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7 같은 빅테크 업체들도 아직까지 이 인바디드 AI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CES의 대부분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러한 인바디드 AI를 구현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았다. 즉, 이러한 인바디드 AI를 구현한 탑재한 제품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의 총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로봇이 많이 나왔느냐라는 거고요. 이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청소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물 속을 청소하는 수중 청소 로봇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제 잔디를 청소하는 잔디깎기 로봇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려 로봇도 이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익숙하신 사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모두 이 반려 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반려 로봇 이름은 이제 볼리이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AI 홈 에이전트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의 이제 반려 로봇이 있었고 뭐 사람을 위한 반려 로봇 이외에도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 로봇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로봇 그리고 이제 서빙 로봇도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분사한 모빈이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배송 로봇 M 시리즈 M3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밑에 이동부에 보시면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돼 있어서 계단 같은 어떻게 보면은 불규칙한 노면도 이제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즉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CES를 가서 느낀 저희 하이토전과 첫 번째 느낀 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협동 로봇의 영혼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즉 인바디드 AI와 유사한 이제 논리입니다. 이제 비전 AI가 이제 협동 로봇에 탑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협동 로봇 그리고 전통 산업용 로봇은 이제 기계에 가까웠다면은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비전 AI를 이러한 레거시 로봇에 탑재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이제 시도는 직접 로봇을 만드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미쓰비시와 그리고 니콘과 같은 센서 업체들이 개발도 함께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이 로보틱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밸류 체인의 업체들이 이 비전 AI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로봇 산업을 흔들었던 테마는 뭐 로봇의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1차원적인 측면이었다면, 2024년은 이러한 비전 AI, 인바디드 AI와 같이 좀 2차원, 3차원적인 측면에서 좀 로보틱스 산업에 어떻게 모멘텀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AI뿐만 아니라 이제 이 로봇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SDV라는 테마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존 차량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도 확대되고 결국에 다양한 수요가 이제 전기차와 함께 창출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로봇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다트 스윗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협동 로봇의 이제 작업 반경이라든지 작업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것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CES에 이제 두산그룹 부스로 이제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미디어 데이도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참석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린 부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두산 부스였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협동 로봇 시연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AI 솔팅 솔루션이라고 해서 오스카라는 제품이 이번 CES 2024 혁신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스카라는 제품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비전 AI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에 로봇 스스로 이것이 재활용을 할 품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재활용 중에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구분을 하는, 즉 비전 AI가 탑재됐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느낀 점은 이제 협동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의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부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물론 다양한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는 하나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말단에 부착되는 작업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이제 로봇 스트레치와 같이 이제 이런 택배 박스를 이동시키는 협동 로봇이라면 이제 흡착 형태의 이제 엔드 이펙터를 부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물건을 용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작업부에 용접이 가능한 작업부를 부착을 할 수도 있다. 즉 협동 로봇은 다양한 확장성, 높은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제 사족 보행 로봇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발이 달린 로봇이라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공유하되 그 상부 위에 이제 검사 장비를 위한 어떤 작업 도구를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현 방산용을 위해서 위에 이제 게틀링 건이라든지 무기를 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CES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협동 로봇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협동 로봇인데요. 이제 오른쪽 위 그림과 왼쪽 아래 그림은 이제 칵테일 바에서 사용되는 협동 로봇입니다. 하지만 같은 칵테일 바 로봇이긴 하지만 엔드 이펙터, 즉 마지막 말단의 작업부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협동 로봇은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부만 교체한다면 협동 로봇은 정말 투입될 수 있는 작업 공정이 다양하다라는 점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또 사족보행 로봇이고요. 실제로 이 유니트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업체입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사족보행 로봇 플랫폼 위에 뭐 다양한 작업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동부에 바퀴를 이제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보여준 하나의 컨셉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형태로까지 또 발전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사족보행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의 확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CES에서 사실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2라든지 아니면 이제 BMW가 우리 이제 작업 공정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휴머노이드는 사실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최근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ES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현재 옵티머스 젠2, 즉 옵티머스 2세대 로봇은 가장 주목받는 휴머노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작년 12월에 가장 업데이트가 최근에 된 내용인데요. 이제 옵티머스 2세대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계란을 파지하는 영상이라든지 걸어다니는 영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AI 기반을 통제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협동 로봇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그 모든 로보틱스 산업을 총괄한다, 아우른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이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인 아이작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하는 로봇의 종류입니다. 언뜻 봐도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류의 로봇을 이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트리 로보틱스를 포함을 해서 이제 각 글로벌리 기술력 가장 앞서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업체까지 이 모두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 즉 엔비디아의 파트너입니다. 이 AI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AI 산업, 로보틱스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가지는 경쟁력은 GPU라든지 하나의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해당 산업에서 이 고객사들이 원하는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는 엔드-투-엔드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플랫폼 형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AI 산업뿐만 아니라 이번 로보틱스 산업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자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